부모들을 굉장히 좀 지치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하고 또 얘가 내 말 잘 듣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아이한테 그런 의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 아이는 그 순간에 자기 눈이나 귀나 여러 가지 자극, 감각들을 통해 들어온 자극들 중에 본인한테 제일 즐거운 거, 재밌는 걸 찾아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시작이에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특히 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팩트체크 아이 정신 건강의 저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약물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 치료가 제일 기본이 되는 치료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편견들 때문에 약물 치료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가 수업 시간에 앉아서 집중을 못해요. 엄마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끝까지 듣질 못해요,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아무리 좋은 상담사 앞에 가서 앉아있는들 그 프로그램에 그 상담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상담사 하는 분들도 프로그램에서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뉴로피드백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는데 산만한 애들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서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키보드 들었다 놨다 하고 머리에 이렇게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막 떼고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치료하는 방법들이 싼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치료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검증된 치료인지 이번 팩트체크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뭔가 근거를 한번 제시를 좀 해봐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 꼭지를 저희가 정해서 주제로 정하게 된 겁니다. 약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게 행동이 치료가 되게 만드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정신자극제예요. 자극제요? 예, 정신자극제. 근데 이게 정신자극제가 뭘 자극하냐면은 전전적 기능이 아까 또래 애들보다 더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원래 아이들이 부족한데 그 또래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프로그램 학과 과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능을 그 정신자극제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진짜 일상 기능에 장애가 올 정도 아이들은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약물 치료가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비유를 치면 약물 치료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밥만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반찬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그래서 약물 치료로 전두엽의 기능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훈련법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약물 치료 이외에도 좀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 있을까요? 사실 좀 효과 검증하기가 다른 훈련법들이 어려운 게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검사를 해놓고 약을 얼마를 먹여놓고 얼마를 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검사 결과를 비교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좀 정량화할 수가 있는데 다른 훈련법도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예, 쉽진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좀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한 검증들을 계속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아니면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검증법들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검사들이 다 이렇게 좀 어떤 데서는 효과가 좋다, 어떤 효과가 어떤 그룹에서 효과가 없다 해서 찬반이 좀 많이 좀 나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자료를 봤던 게 미국과 영국의 ADHD 치료 가이드라인을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군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치료가 있을 것 같고 마치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보내서 가서 1시간, 2시간 수업 듣고 아이들 뭔가 많이 알아오는 것처럼 훈련하면 그런 게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치료법들은 대부분 찬반이 좀 많이 있고 가장 검증되어 있고 인정받고 있는 거는 부모들에 대해서 이 질병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교육하는 거, 훈련시켜주는 거거든요. 부모 교육은 제일 첫 시작이 이 질병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요. 엄마들은 아이한테 예를 들어 어떤 아이한테 엄마가 어디 가서 뭘 가지고 와라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그걸 가지러 가기까지 한참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그 아이를 유혹하는 다른 자극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면 또 너 엄마가 뭐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 얘기하면 또 그때 또 갔다가 또 들고 오다가 딴 생각하고 근데 이게 부모들을 굉장히 좀
지치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하고 네. 또 얘가 내 말 잘 듣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네. 사실은 아이한테 그런 의도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냥 그 아이는 그 순간에 자기 눈이나 귀나 여러 가지 자극, 감각들을 통해 들어온 자극들 중에 본인한테 제일 즐거운 거, 재밌는 걸 찾아가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이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고 이 원인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아이의 그 자극을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뺏어올 거냐, 주변 자극들로부터 엄마 아빠가 그 자극을 어떻게 획득할 거냐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그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치면 램 메모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집에 딱 들어와도 집에 들어온 을에 뭐 옷을 갈아입고 정리를 하고 뭐 씻고 이런 것들 머릿속에 떠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자극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보조 작업 기억력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한 번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이럴 때 그때까지 경과를 보고 또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고 예,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 해주고 말 그대로 진짜 훈련이에요. 네, 가르쳐드리는 분 진짜 게 아니에요. 훈련이네요. 네. 근데 보통 대체로 좀 굉장히 얌전하고 성숙한 아이는 없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많이 산만해하고 주의력이 분산되어 있을 때 좀 이거 좀 다잡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치료의 어떤 기준이 아이의 그 기능상의 장애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네, 한다 네, 했잖아요. 네. 아이들이 또 약물 치료하는 경우에는 오후 되면 약물 효과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 엄마들 입장에서 저녁 때는 똑같아요. 아침에 애 보낼 때랑 뭐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하는 말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두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견딜만 하면 그리고 집안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일상생활 지도가 안 될 정도다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아빠가 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극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보다 더 재밌어야 돼. 더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태스크를 줬을 때 그걸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리워드를 짧게 받아볼 수 있게. 예. 얘네들 길게 장기가 플랜 세워서 하는 게 굉장히 약한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 같은 것도 엄마들이 이제 애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30분에 1시간에 그럼 중간에 딴짓하고 해서 원래 30분에 끝내야 되고 1시간, 2시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걸 그렇게 놔둘 게 아니고 시간을 계속 짧게 끊어주는 거예요. 10분마다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15분마다 장소를 아이 공부방 아니면은 뭐 식탁 이렇게 해서 자극해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아까 작업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사실 아이들의 그 생활 패턴이 다양하진 않아요.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집에 와서 처음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가지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면 애가 빨리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훨씬 짧은 시간에 내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메모로 아이한테 보조 메모리 역할을 엄마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최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을 좀 많이 치워주는 것들이 많이 필요는 하고요. 아이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이제 아이가 만질 만한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우고 좀 할 과제만 둔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를 지도할 때는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학습하는 속도가 많이 더디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일관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관성. 네. 우리가 보통 양육을 할 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양육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일반 아이들은 사실 뭐 어머니가 감정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지만 이 아이들은 뭔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그걸 학습하는 그런 그게 효율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 더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 기준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심리 치료가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병원에 왔다가 좀 병원의 어떤 치료 방법을 수긍을 못 하시고 네. 이제 많이들 가서 이제 심리 치료라고 해서 뭐 놀이 치료나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아이한테 뭔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줄 것 같고 하는데 그 치료가 효과가 있냐는 대답에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심리치료라고 하는 뭐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은 아이의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치료들은. 근데 대신에 산만한 아이가 예를 들면 요새 빠르면 뭐 만 3살, 4살부터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렇게 지내고 오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왔을 때 걔가 벌써 사회생활 한 지금 한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산만하고 자기 생활을 잘 챙기지 못하는 애가 뭐 어린이집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좋은 경험이 많을지 나쁜 경험이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경우도 많을 거고 친구들한테 눈치 없다고 하거나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주의하고 산만한 것 때문에 아이가 일상생활에 겪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산만한 것으로 인해 생기는 부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심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약물 치료 가장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 이외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부모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